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듀의 송유입니다. 자, 2026년도에 실시되었던 지적측량학 기출문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문제 구성과 간략한 해설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거의 중하,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떠한 기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지적측량 시행 규칙에서 용어 부분이라든지 들어온 지적측량 규정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시간도 역시 많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적측량 관련 규정과 기타 계산 문제 3개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지적측량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측량과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죠. 전반적으로 지적측량 관련 규정에서 14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결국은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지적측량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이라든지 규정에서 시험에 출제되었다면 맞고 가야 되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되었었고 항상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지적측량 시행 규칙이죠. 5문항이 출제가 됐고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나오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적측량 관련 규정에서 고르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경계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것 같고요. 제조사 측량 규정 둘, GNSS에서 둘, 확정에서 하나, 들어온 지적측량 규정에서 둘, 업무 규정에서 하나. 업무 규정 문제에서는 일람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기타적으로 6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6문제는 이 사진 측량에서 용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오차론에서 정확도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었고 좌표 계산과 방위 계산 계산 문제고요. 경위의 조정 조건, 3대 조정 조건 시험에 나왔고 VLBI의 어떤 용어를 설명해 놓고 이 용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VLBI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타 문제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험생들마다 체감하는 난이도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시 올해도 100점 맞은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9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특별하게 어떤 특이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문항이 출제됐었는데 이 좌표 계산과 방위 계산 관련된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됐었는데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6년도 지적측량학 기출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경계 결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보시면 절토 부분이죠. 절토 부분의 경우에는 하단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성토를 하고 여기를 절토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지상경계 결정 기준이죠. 따라서 절토부는 상단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지적 도근점 측량의 도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이시나요?
1등 도서는 가나다 순으로 도선명을 표기하지만 2등 도서는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도선명을 표기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세부 측량을 할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근데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1번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용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자, 좌표 구하는 문제인데요. B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A점의 좌표가 100,100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게 되면 A점의 좌표가 100, 얼마? 100이고 방위각은 30도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 각이 몇 도라는 요 각이? 이 각이 30도라는 겁니다. 요 점이 B점이라는 거죠. B점의 XB와 무엇을 구하시오? YB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00보다 크고 10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3번하고 4번인데 봐요. X값은 종선값은 이만큼 가고 델타 Y는 횡선은 이만큼 가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어요.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으로 푸는 겁니다. 뭐 사인 30도 0.5, 코사인 30도 0.9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좌표에 대한 기본 원리만 알면 그림을 그려서도 코사인 세타냐 사인 세타냐 의미 없이 그냥 충분히 눈으로도 풀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죠. 정석대로 풀면 XB는 100에다가 플러스 거리가 몇 m인가요? 50m죠. 50에다 곱하기 코사인의 몇 도? 30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B는 50에다가 사인의 30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XB와 YB를 구하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친절하게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30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졌어요. 굳이 안 주어져도 되는데. 정답은 4번. 5번. 자, 보정 지오이드고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거 기억나시나요? 소, 기, 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여기 소는 소구점이니까 여기 A가 되겠고, 기는 기지점이니까 B가 되겠고, 고는 고시니까 C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소, 기, 고, 보정, 지오이드고를 구하는 방법은 소, 기, 고다. 정답 1번이고요. 6번. 자, 차인법을 물어보는, 면적이 두 문제 나왔네. 차인법. 차인법이 적용이 되려면 면적이 일단 5,000이 넘어가야 돼.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야.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랬을 때 이거를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20% 미만인 경우하고 80% 이상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분할했을 때. 그럼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미만이 되는 필지 면적을, 이 부분을 면적을 측정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을 뺀 값을 갖는 거죠. 다만 동일한 측량 결과도에서 측정하는 경우와 좌표 면적 계산법의 경우에는 차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7번. 자, 정사 영상, 입체 영상 제작 전에 이전의 작업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드론 지적 측량을 해서 정사 영상을 얻어요. 정사 영상을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추출하고 현황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계를 추출하고 현황을 추출하는 것은 정사 영상을 얻고 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8번. 자, 지적 위성 측량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은 눈에 뻔히 보이네요. 이렇게 동시 수신 위성수는 정지의 경우에는 4개가 되는 것이고 이동의 경우는 몇 개다? 5개. 정답은 3번. 자, 9번. 경위의 조정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 그림 딱 그려놓고 보면 돼요.
연직축, 기포관축, 직교. 연직축하고 기포관축, 직교. 그 다음에 수평축과 연직축도 직교. 수평축과 연직축도 직교. 그 다음에 시준축과 수평축의 직교. 시준선과 수평축이 직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기포관축하고 수평축은 직교해야 된다. 이것은 조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번에 1번이고요. 뭐 이 문제도 과거에 기출이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10번.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인데 다각망 도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Y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각망 도선인데 1도선의 길이, 요 길이가 몇 킬로예요? 4km가 되는 거죠. 4k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이때 요 점간의 길이는 얼마? 0.5에서 1km하고 길이점과 교점을 포함해서 5점 이하가 될 것이고 1도선의 길이는 몇 킬로? 4km 이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특이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어떤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적 측량을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11번 볼까요? 11번. 최근 들어서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용어가 이제 추가가 됐었죠. 뭐 이미 추가된 지 1년이 넘은 상태였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왜 4번이 틀렸냐면 여기 키워드 볼게요.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했다. 좀 전에 이렇게 Y형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도선이잖아요. 하나의 도선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다각망 도선법이 되는 거죠. 나머지 망평균계산법, 방위각법, 방사법 모두 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은 도선법은 각과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각거리를 측정을 해서 점들의 어떠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다. 도선법이 아니라 다각망 도선법입니다. 뭐 충분히 용어 문제도 우리가 문제풀이하면서 모의고사 하면서 다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12번.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이동 측량, 다중 기준국 이동 측량을 해서 도근점 측량을 했다. 2번 관측하죠? 60분 간격이죠? 이동 측량이니까 에포크는 1초가 되는 거죠. 2회 60분 이상 1초. 그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항공사진 측량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사 영상은 중심 투영에 의하여 취득한 영상을 편의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진을 정사 영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주점은 수선을 어디다 내리나요? 주점은 수선을 화면에다 내리잖아요. 그 지표면에 내린 수선이니까 이것은 뭐가 돼요? 주점의 설명이 아니라 연직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14번. 자, 드론 지적 측량 규정상 기준점, 지상 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의 검사점 측량에 따른 좌표의 단위는 3둘. 즉 0.001, 세 자리 단위까지 계산하고 두 자리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그 다음 15번. DA 측선의 방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보면 요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상으로도 SW거든요.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합은 몇 도? 360도예요. 그런데 요 세 개를 더하게 되면 290도죠. 290도니까 얘는 몇 도가 돼? 70도예요. 그럼 얘는 몇 도가 될까요? 80도죠. 그죠? 그러면 AD의 방위각은 VAD가 80도예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게 A가 되고 D가 되고 이 각이 몇 도가 된다? 80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DA의 방위를 구하라 그랬죠. DA의 방위니까 이 각은 그대로 몇 도?
80도고 SW가 되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고요. 늦게 푸는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A, B를 가지고 BC 구하고 BC를 가지고 CD 구하고 CD를 가지고 DA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시 방해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계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처럼 푼 거는 눈으로 빠르게 360에서 이거 빼면 요각이 나올 거고 150도에서 70도를 빼면 80도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DA는 SW 80도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일람도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결번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된 지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지번부여적 전체를 한 장의 도면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도면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필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지번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번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결번도 알 수 없는 거죠.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자, 확정 측량 결과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도각선과 수치 2번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과 거리 확정된 필지의 경계, 지번, 지목 4번 틀렸네요. 확정 경계선에 지상 구조물이 걸리는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및 명칭이 아니라 위치 현황, 그 위치 현황을 표시하는 겁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 18번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측한 값이 참값하고 참값에 얼마만큼 근사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죠. 따라서 관측값과 참값의 편차가 바로 무엇이 된다? 정확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측한 값이 참값하고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정확도이기 때문에 정밀도는 관측값들의 균질성을 의미하고요. 측량 장비라든지 방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도는 최소제곱법을 척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제곱오차가 바로 정확도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됩니다. 19번 지적 제조사 측량 규정상 토탈 스테이션 방법으로 경계점 측량을 했을 때 방향관측법이에요. 그래서 방향관측법은 1대외 방향관측법이죠. 그러니까 백악이라는 게 말이 들어갈 수 없고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백악법의 경우에는 200악이고 교차가 20초죠. 근데 방향관측법은 1대외 방향관측법이고 그때 폐색차가 30초 이내이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이 문제는 이것만 딱 읽으시면 돼요. 지구로부터 수십억 광년 떨어진 어떤 전파원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어떤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러한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VLBI라고 하죠. 2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도 지방직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높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점 이상을 득점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2026년도 지방직 지적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